솔직히 이 정도면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가 설 자리가 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최근 QCY GT2나 나싱워치 프로 등 스마트워치 리뷰를 몇 가지 진행하면서 당연한 거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또 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딱 구매했죠. 레드미 워치 4입니다. 가격은 99,800원으로 거의 10만원 돈이죠. 쿠팡에서 글로벌 버전을 판매하고 있어서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를 판매하는데 저는 실버를 구매했고요. 구성품은 워치 본체,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인데 미밴드 A 케이블과 호환이 되더라고요. 같은 회사 거니까 이상할 건 없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97인치로 꽤 큽니다. 나싱 워치 프로도 큰 편인데 사이즈 차이가 약간 느껴지죠. 근데 디스플레이 크기 대비 상당히 가볍습니다. 스트랩 포함 48g 정도 되고요. 성인 남자 손목 착용 시 이 정도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무게는 그닥 무겁진 않지만 디스플레이가 좀 커서 손목이 좀 가는 분들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참고하세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 쨍하고 화면 밝기도 최대 600니트라 퀄리티가 좋습니다. 실내외 시인성 만족스럽고 자동 밝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설정해 놓게 되면 주변 환경에 맞춰 밝기 조절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가볍고 고급진 느낌입니다.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옆에 용두가 있고 눌러서 메뉴, 홈 버튼으로 사용이 되고 돌리게 되면 햅틱이 느껴지면서 스크롤이 됩니다. 햅틱 느낌은 이제 고가의 워치에 비하면 좀 애매하긴 해요. 한 칸 한 칸 느낌보다는 좀 뭉퉁거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면 주사율도 60Hz로 매끄럽기 때문에 스크롤 전환이 쾌적합니다. 뒷면 용도 아래에는 스피커가 있고 위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충전 단자와 광학 센서가 있습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는 실리콘 스트랩인데요. 조금 특이하죠? 일반적인 이런 퀵 릴리즈 방식이 아니라 버튼식으로 눌러서 탈착을 합니다. 작년에 출시한 미밴드 8이 이런 식으로 스트랩 교체가 바뀌었었죠. 이런 버튼식 탈착이 훨씬 더 간편하고요. 스트랩과 워치 일체감도 좋습니다. 그치만 줄질을 좀 하려면 전용 스트랩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단점이 있죠. 또 특이한 점이 보통 시계줄을 찰 때 줄을 넣는 이 부분이 쇠로 돼 있잖아요. 레드미 워치 4는 쇠가 아닌 끝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구멍을 낀 다음 스트랩에 꼽아주는 건데요. 전체적인 색상과 소재의 통일감도 좋고 스포티한 느낌도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착용하는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구멍이 끼고 스트랩에 줄을 넣으려고 하면 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쪽 손으로 좀 누르고 있어야 된다든지 착용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긴 하는데 초반에는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워치페이스는 약 200개 정도로 앱을 통해서 많은 종류의 워치페이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 종류도 많지만 예쁘고 개인적으로는 정보 표시 항목들이 마음에 드는 워치페이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워치페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시간, AM, PM 표시도 되어 있고 상단에 날씨와 온도, 그리고 시간, 날짜와 요일, 배터리, 스텝수 등 원하는 정보가 큰 화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다른 워치페이스들 중에서는 터치를 해서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운동이나 혹은 날씨 등을 터치하면 설정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더 대박인 건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색깔, 이 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항목으로 변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에서나 보이는 이런 기능들이죠.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에 이런 디테일에 놀랬습니다. 또 커스텀 워치페이스들도 샘플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진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감각적인 커스텀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OD 같은 경우도 워치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워치페이스에 따라 AOD 종류도 달라집니다. 또 배터리 관리상 AOD 온오프 시간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고요. 위에 스마트라는 항목이 있죠.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알아서 AOD를 꺼줍니다. 꼭 예약 모드로 시간 조정을 안 해놔도 오히려 스마트가 더 배터리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항목에 보면 꽤나 디테일하고 많은 설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화면 꺼짐이나 시간 같은 건 다 있는 거고요. 덮어서 절전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했을 때 절전이 되는 걸 말하고 제일 좋았던 게 화면을 탭하여 깨우기가 있습니다. 10만원대 제품 중에서는 손목 들어 화면 켜기는 거의 다 있는데 탭하여서 화면 깨우기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게 은근 꿀기능이라서 커버 덮어 절전이나 탭하여 화면 깨우기가 유독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워치 조작은 아래 스크롤 시 제어 센터가 있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비슷하고요. 이쪽에 물 빼기 기능이 있는데 음파를 통해서 워치의 물기를 제거하는 건데 진정한 방수 기능이 들어있다면 이 기능이 있어야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폰 찾기 기능도 있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폰이 진동으로 돼 있으면 진동으로 오고요. 진동을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폰 진동 상태에 상관없이 소리가 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른 워치에 비해 작동 오류도 없고 잘 되더라고요. 위로 스크롤 시에는 이전에 왔었던 알림을 볼 수가 있고요. 폰트 스타일과 사이즈는 가독성이 괜찮았습니다. 알림 내용은 100자 내외로 그 이상 전체 확인은 안됩니다. 미 피트니스 앱에서 앱 알림을 통해 앱 알림 항목을 활성화해놔야 전화, 메시지, 카톡, 시스템 알림 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앱 알림 항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중국 앱들이 좀 많습니다. 이건 뭐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되고, 인스타나 페북, 텔레그램, 맨 밑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활성화 해놓게 되면 웬만한 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 아이콘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표시가 되는데 카톡이 안 뜨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카뱅은 되는데 카카오톡은 또 왜 아이콘이 안 뜨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앱 사용 시에 알림이 올 때는 애플워치처럼 이렇게 팝업으로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또 확인 안 된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상단 중앙에 빨간 점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것도 애플워치에서는 당연했지만 저가형 워치에서는 처음 보는 기능이에요. 좌우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빠른 메뉴 항목들이 있는데, 한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3-4개씩 모여있는 레이아웃이죠. 샤오미 워치를 써보신 분들은 익숙한 레이아웃일 겁니다. 잘 모아놔서 전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서 항목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항목으로 넘어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세부 사항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 항목들을 보면 레이아웃은 이런 목록형과 앱 아이콘으로만 떠있는 격자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모드, 기록, 활력 점수, 헬스케어, 날씨, 전화, 알림, 뮤직 컨트롤, 원격 사진, 세계 시간, 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워치로 통화 수신 발신이 되기 때문에 다이얼로 눌러서 발신 가능하고요. 이전에 왔던 수신 목록이 있기 때문에 터치해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또 앱을 통해 즐겨 찾는 연락처를 추가해 놓게 되면 워치에도 즐겨 찾는 연락처 항목이 있어서 터치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워치로 통화 시에는 볼륨은 실내에서 사용하기엔 적당했고요. 야외에서 사용 시에는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소음 환경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과 통화 시에 목소리는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무난하게 통화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워치 UI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샤오미가 스마트워치를 원데이 투데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는 확실히 짬바가 있기 때문에 UI가 확실히 개선되었고,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 가격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네? 퀄리티가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날씨 화면이 퀄리티가 애플워치 못지 않아요. 시간별 예보, 일주일 단위 예보, 그리고 바람, 습도, 일출 일몰 시간까지 있더라고요. 디테일하죠. 또한 뮤직 컨트롤 항목 같은 경우도 제목도 잘 뜨고요. 재생, 정지, 볼륨 컨트롤 잘 됩니다. 다른 워치들과 좀 한 가지 다른 점이, 음악 재생 시 제어 센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젯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이 위젯에서 재생, 정지, 그리고 이전 곡, 다음 곡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편의성도 좋고, 이 가격대에 애플워치에서는 쓰던 기능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또한 원격 카메라 리모트 같은 경우도 앱에 있는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앱에서 촬영 시 리모트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한데요. 일반 카메라 앱에서 되기 때문에 쓸만하고요. 타이머도 3초, 5초로 있습니다. 또한 전자나침반도 있고요. 아이폰과 비교했는데 방위 표시도 정확합니다. 포커스라는 앱은 집중 모드로 실행하게 되면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시간은 5에서 60분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설정 항목을 보면 항목별로 잘 정리를 해놨고, 들어가서 보면 항목 설정이 꽤 디테일합니다. 워치페이스도 꼭 눌러 변환하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아까 보셨듯이 설정 항목들이 꽤 디테일하죠. 소리 및 진동에서는 무음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진동 세기는 기본과 강함 두 가지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 강함이 있는데 강도 세기보다는 강함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길게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진동 세기는 엄청 세진 않아서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방해금지 모드에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알림 탭 같은 경우는 알림 시 화면 깨우기, 착용 시에만 알림 활성화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자동 감지 기능이 있고, 핀, 레이아웃,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메뉴 설정 항목들을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디테일하기도 하고 필요한 기능들로 세팅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워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연결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레드미 워치 4 연결성은 정말 좋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끊기게 되면 안내 메시지가 뜨거나 하진 않는데, 백그라운드를 항상 허용으로 해놓게 되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제어센터에 보면 연결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안에서 돌아다니며 사용할 때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와피크 와이5의 연결성을 꽤 우수하게 평가했었는데 레드미 워치 4 연결성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앱을 켜서 동기화나 연결을 할 필요 없이 한번 페어링 후 다시 블루투스 창을 연결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연결성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배터리는 470mAh로 스펙상 2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해본 결과 AOD를 스마트로 활용해놓고 사용했을 때 하루 10% 이하 닳더라고요. 진짜 요즘 사용해본 저가형 스마트워치에서 배터리 타임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용량이 보통 200 후반이나 300 정도인데 400 이상이죠. 470mAh로 용량이 꽤 크기도 하고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AOD 사용하면서 일상용으로 일주일은 무조건 가능했고요. 10일에서 2주까지도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방수는 OATM 등급이고요. 생활 방수나 샤워 가능하고 운동 모드에도 수영 모드가 있기 때문에 바다 수영만 아니라면 수영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어센터에 음파로 물빼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수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5개 위생 GPS를 지원하고 야외 운동 시에는 GPS가 켜지는데 잡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동 기록도 정확하고요. 센서는 산소 포화도 및 심박수 PPG 센서, 가속도계, 중력, 조도, 전자나침반이 있습니다. PPG 센서는 어메이즈피 수준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측정 정확도가 좋았습니다. 레드미 워치 4는 운동 모드와 헬스 모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신경 쓴 제품이라고 느껴지는 게 미밴드 기능들을 레드미 워치에 때려 박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밴드의 운동 헬스케어 수준이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죠. 저가형 워치들이 디자인이나 일상용도로 사용되기엔 적합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운동 모드나 헬스케어였는데 레드미 워치 4는 일상면에서 디테일도 확실히 잡았지만 미밴드 기능 못지않게 운동 헬스케어도 괜찮았습니다. 운동 모드는 150가지 이상 종류가 있고 자주 사용하는 러닝과 걷기, 사이클 등이 첫 목록에 있고 더보기 항목에 보면 카테고리별로 더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외 운동은 실행 시 GPS 실행이 되고 야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이 있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 따라하면서 워밍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꽤나 괜찮아요. 6분짜리인데 따라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특정 항목 같은 경우는 시간, 거리, 심박수에 따른 페이스, 칼로리, 페이던스, 걸음수를 볼 수 있고요. 앱을 통해 디테일한 항목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스와이프하게 되면 음악 컨트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본, 고급, 지방연소, 지구력, 인터벌 등 항목들이 있어서 좀 더 러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도 운동 모드는 써봐야 러닝 아니면 걷기가 주인데 기본 운동 러닝 모드에서는 인터벌 모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건 처음 봐서 확실히 운동용으로 활용하기에도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걸음수 같은 것도 거의 일치했고요. 활력 점수를 통한 일일 목표 달성 같은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디테일한 건 앱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워치 안에서도 운동 기록이나 트레이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 피트니스 앱을 통해 스트라바와 애플헬스와 데이터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항목은 심박수,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관리, 호흡하기, 수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박수 포화도는 애플워치와 비교시 거의 동일했고요.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고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하게 되면 80 이상이 됐을 때 호흡하기 운동 메시지가 뜹니다. 수면 모니터링도 수면 시간과 디테일한 시간 관리를 볼 수가 있고요. 수면 시간도 정확하더라고요. 앱에서 고급 모니터링을 켜게 되면 심박수와 렘 수면을 추적할 수가 있고 베타 테스트이긴 하지만 수면 시 호흡 점수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 항목들을 보면 자회사인 어메이즈핏의 기술력이 많이 묻어나 보이죠. 쿠팡에서 글로벌 제품 구매 시 KC 인증 통과한 제품이고 샤오미 코리아와 공식 파트너사로 AS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올해의 스마트워치라고 나싱 프로워치를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참 많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레드미 워치 4를 써보고서 내가 너무 설레발쳤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레드미 워치 4는 빌드퀄 좋고 배터리 타임도 길어서 일상용 사용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디테일한 기능과 매끄러운 주사율, 편의성 좋은 메뉴 항목들 그리고 운동 목적의 비중이 있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제품이라서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 제품군에는 전천후로 사용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용두 눌림 같은 물리적인 단점이나 통화 볼륨이 좀 작고 앱 아이콘 등의 단점도 좀 있지만 그러기엔 장점이 더 많은 제품이라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가 설 자리가 그나저나 나싱워치 프로는 당근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